문정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탈북하는 사람이 줄어드니까 지원도 줄어들지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무슨 뜻이죠? 탈북을 원하지 않았기, 탈북민을 제대로 대접하고 제대로 정착시키려는데 아무런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기 때문이지요. 자, 오늘의 이슈 첫 번째는 이겁니다. 가짜 인권 변호사, 문재인 때 강제 북송이 수두룩했다. 윤 대통령 북한 인권 정면 돌파하고 있는데 그 진짜 이유가 궁금하다라는 내용입니다. 제가 문재인 정부를 정말 문재인 정부의 분노를 느낀 건 그가 착한 얼굴, 착한 듯한 표정을 맨날 지으면서 세상에 사람이 가장 우선인 이라고 늘 주장을 하면서 인권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주장하면서 북한 인권을 외면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외면만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제가 고소를 당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어떤 의미로 말씀드리냐고요? 바로 탈북 어민들 얘기입니다. 탈북 어민들을 어떻게 했지요? 검은 투건으로 씌워서 판문점까지 데려가서 북한 인민군에게 넘겨버렸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될지는 우리는 다 많이 압니다. 아마도 그들은 지금 살아있지 못하겠지요. 그런 행각을 벌이면서 변명은 이겁니다. 그들은 살인자라는 겁니다. 살인자를 어떻게 알았느냐? 이틀을 그냥 배를 조사했다고 합니다. 이틀 조사하고 이들은 북한에서 살인을 저질렀기 때문에 우리가 재판을 벌일 수 없다라는 이유로 그들을 강제 북송했습니다. 당시 사진을 보면 이들이 판문점 인민군에게 인계되는 것을 알고 얼마나 절망하고 절규했는지를 역력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죽음을 당할 걸 뻔히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잔인무도하게도 문재인 정권은 그들을 넘겼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 첫 번째, 그들의 말은 다 거짓말이거나 아니면 다 호도하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가 재판을 할 권리가 없다? 아닙니다. 헌법에 북한 주민은 우리나라의 국민이라고, 북한의 영토는 한반도 우리나라의 영토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 어떤 북한 주민도 우리는 재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재판한 적도 있습니다. 북한에서 살인 행위 등을 저지르고 탈북한 사람을 우리나라 재판정에서 재판을 했습니다. 물론 탈북민들이 모두 다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일반화해서 호도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 중에는 사실 그렇게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간혹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나라 재판부에서 재판을 한 사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럴 권리가 없다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보십시오. 이틀 동안 수사를 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살인 사건이 있습니다. 이틀 수사하고 살인죄로 사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수사를 해야 그리고 그걸 입증해야 될 게 아닙니까? 그런데 북한에서 저지른 걸 어떻게 입증하겠어요? 똑같은 얘기로 물어봅니다. 북한에서 저지른 죄를 우리가 어떻게 입증을 했죠? 이해가 가십니까? 아니, 그 배에서 아주 조그만한 배입니다. 북한은 목선입니다. 어민들이 정말 그 목숨을 걸고 고기를 잡습니다. 위에 그러니까 지붕도 없습니다. 그 목선 기억하시죠? 거기서 16명이 있었답니다. 아주 누워도 칼잠을 자는 것처럼 똑바로 눕지도 못하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런 공간에서 한 사람씩 불러내서 한 사람씩 두 사람이 16명을 살해했다는 겁니다. 나머지 사람들이 아무리 힘이 약하더라도 그 상황에서 저항을 했다면 가능한 일일까요? 그리고 다 좋습니다. 그 배에 피자국들이
남아있고 그것들을 우리 국민에게 설득하는 과정이 있었다면 그나마 뭐 돌려보내지 말아야 되지만 그나마 이만큼이라도 이해해줄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 배를 전부 다 닦고 페인트 칠을 하고 깨끗한 상태로 돌려줬습니다. 그 어느 하나 국민들에게 이들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설명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기사 이틀 동안 뭐 조사랍시고 수사랍시고 했는데 그게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저 남북한 대화, 평화대화, 평화회담 눈치를 보면서 황급히 북한으로 넘겼을 겁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바로 탈북민이 반의 반으로 줄어듭니다. 왜? 탈북하면 다시 김정은한테 북송한다더라. 이 이야기가 탈북 어민 북송 이후에 북한 사회를 완전히 공포에 휩싸이게 해서입니다. 자료를 갖고 왔습니다. 로컬뉴스 팩트 체크를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탈북자 지원이 줄어들었다. 지원만 줄어든 게 아닙니다. 박근혜 정부 때 2013년에 탈북하는 숫자를 얘기합니다. 1514명. 2014년에 1397명. 2015년에 1275명. 2016년에 1418명이었던 것이 문재인 정부 2019년엔 624명으로 줄어듭니다. 그러자 문재인 정부는 지원마저도 다 감축합니다. 2016년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해까지 404억 1,800만 원이던 것이 문재인 정부는 전부 다 삭감해 버렸다는 겁니다. 2019년 1,074억 3,600만 원에 불과했다. 2013년에 대비 300억 원이 줄어들었다라는 숫자입니다. 문 정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탈북하는 사람이 줄어드니까 지원도 줄어들지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무슨 뜻이죠? 탈북을 원하지 않았기, 탈북민을 제대로 대접하고 제대로 정착시키려는데 아무런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기 때문이지요. 탈북민들은 정말 최악의 상황으로 북한을 탈출합니다. 북한에서 정말 쥐지도 못하는 돈을 모아서 그 탈북 그 브로커들한테 주고 국경을 목숨을 걸고 넘고 중국 공안에게 잡히면 여성들은 성놀이가가 돼서 팔려나가는 경우가 허다하고요. 남성들은 다시 공안에게 잡혀서 북송되거나 그나마 피할 수 있다면 머나먼 길을 거의 온갖 고생을 다하면서 캄보디아와 라오스 등으로 탈출해서 태국 등으로 와갖고 우리 대사관을 찾아서 남한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 길은 정말 죽음의 길이라고 다들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탈북한 사람들입니다. 이탈주민이라고 이제는 표현을 하지요. 그런데 그렇게 죽음을 무릅쓰고 탈북을 하면 다시 북송한다더라 라는 소문이 돌자 이들은 그 지옥 같은 북한을 이탈하지도 못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5년간 강제 북송된 북한 주민은 55명이다 라고 시사주간지 양승진 북한 전문 기자가 데이터를 통해서 밝힙니다. 강철한 북한 전략센터 대표가 2023년 7월 3일 밝힌 건데요. 문재인 정부 5년간 송환 관련 예상 집행 현황 자료 등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송환됐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고요. 참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또 자기는 인권 변호사 운운하면서 북한 인권과 관련돼서 도리어 제도를 막고 그다음에 지원을 이렇게 줄였다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 5년간 탈북자와 외국인의 반감 커졌다라는 제목의 한국일보 기사도 있습니다. 이것은 문재인 정부가 취했던 그런 이 정책들 때문에 탈북민들에 대해서 도리어 반감을 갖게 됐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문재인 정부의 그런 정책이 반감을 부추겼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탈북 여성은 사실 북한을 간신히 두만강을 건너서 탈북을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중국에서 인신매매를 당합니다. 14살에 팔려가기도 했다고 하고요. 2024년 북한인권 서울 포럼에서 밝혀진 사실입니다. 김일혁 북한연구소 연구원이 탈북 경험과 북한 실태를 전하는 와중에서 14살 어린 나이에 팔려가는 비참한 상황을 겪어야 하는 탈북 여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밝힙니다. 김 연구원은 북중 접경 지역에서 태어나 어릴 때부터 강제노동 등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하다 지난 2011년 가족과 함께 탈북을 하고 북한 인권 침해의 실상을 폭로하는 인권 활동을 벌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많은 탈북 여성들이 나이를 불문하고 중국 내에서 인신매매를 당하는데 이런 북한 내에서나 중국 내에서나 북한 주민과 탈북민이 겪어야 하는 일들은 비참하고 잔혹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0살 무렵부터 강제 노동을 겪어야 했던 자신의 어린 시절을 전하면서 한창 뛰어놀아야 할 나이에 자잘한 노동부터 모내기, 김매기 등 농작물 수확까지 대가 없이 강제 노동으로 얼룩진 유년 시절을 보냈다라고 소개를 하면서 한국에 먼저 온 친구와 전화 통화를 했다는 이유로 친구의 아버지는 보이부에 끌려가 강제 노동을 해야 됐고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